문제 1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속 집단을 알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만들고 소속 집단을 모르는 데이터의 실체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는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실체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먼저 분류 분석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고,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두 개의 집단이 있을 경우에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군집 분석은 각 데이터의 유사성을 측정해서 다수의 군집으로 나누고 군집 간의 상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분석 방법입니다. 연관 분석은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항목 간의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걸 고르시면 되겠어요? 네,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인 분류 분석, 즉 1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참 아이들에서 소스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무엇인가? 단축키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이죠. 파이참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아이들 파이썬을 설치할 때 직접 나오는 아이들로도 우리는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이들에서는 보통 이제 F5를 누르고요. 파이참에서는 Ctrl Shift F10을 누르죠. 맥에서는 Ctrl Shift R을 누르고요. 아이들에서 F5를 사용합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답을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주어진 코드의 출력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를 쭉 보시면요. 프린트와 이제 형변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차이가 있죠. 각각 실수,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 그 다음에 문자열, 숫자, 자료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결과가 요거는 3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정수로 나오죠. 여기는 실수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으로 나오죠. 예, 여기도 정수형이고 여기도 정수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 우리는 정수형으로 강제 형변환해서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고르시면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문자열 메소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죠. 문자열 메소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주로 사용되는 다음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ind, replace, split, count 각각의 기능을 아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find라는 것은요. 문자열 중에서 특정 값을 찾아 위치를 인덱스로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replace는 위치를 지정해서 특정 문자로 대신 바꾸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스플릿는 문자열을 공백이나 혹은 특정하게 지정한 내용으로 문자로 기준으로 해서 분리해 줍니다. count는 특정 문자의 개수가 문자열 속에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문자열 안에 K가 2번 들었다 그러면 2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len이라는 것은 문자열 전체 길이, 문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find, 문자열을 찾아 인덱스 반환, 맞겠죠? 그 다음에 replace는 문자열 안에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꾼다. 네, 맞죠? 그 다음에 바꾼다. split는 공백이나 기준 문자열을 기준으로 분리한다. 보시면 되겠고, count는 문자열의 전체 문자 개수를 구한다. 요거는 count가 아니라 뭐죠? 예, 요거를 기억하시면 요게 틀린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파이썬 쉘 상태에서 실행된 결과가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예, true and true일 때 and 연산인지 or 연산인지 구분하시면 금방 풀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and 연산인 경우에는
둘 다 true인 경우에만 true가 나오고요. or 연산인 경우는 양쪽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not 연산은 반대로 보여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결과가 true가 나와야 되죠. 그죠? 이거 올바른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아니죠. true and false 하면은 자 여기는 false로 나왔네요. 이거는 맞네요. 그래서 우리 틀린 게 아니라 올바른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살펴보시면요. true or true 결과 true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긴 틀리게 답했으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고 true or false 여기에도 false가 나온 것은 true or false면은 true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아닌 거죠. 올바르게 제대로 고른 것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포문으로 5번 반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고른 겁니다. 자, 이거는 포문을 돌릴 때에 우리가 range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매개 변수가 2개가 올 때, 3개가 올 때, 혹은 1개가 올 때 각각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고 계시면 되겠죠. 먼저 매개 변수 2개가 올 때는 첫 번째 것은 시작하는 거, 5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5에서 시작해서 11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나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5, 6, 7, 8, 9, 10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몇 개가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는 답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5번 반복하기 위해서 5에서 0까지 나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5에서 0까지 갈 수가 없어요. 수가 나열되지 못하고 아예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증가를 할 기본값이 안 써있을 때는 일씩 증가하라는 건데 5에서 1씩 증가해서 0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행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바르지 않고요. 20, 32 이렇게 써있을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 시작되는 값이에요. 20부터 시작한다는 거고 30보다 하나 작은 수 29까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열이 되면 20, 22, 24, 26, 28까지 하고 네, 29는 안 쓰면 되겠죠. 29 하면 30이 되는데 30은 29보다 넘어서기 때문에 얘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죠. 그런 경우에 이게 답이 되겠죠. 그리고 1, 10, 1이 되었을 때는 1부터 시작해서 10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럼 모두 몇 개가 나올까요? 네, 9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게 되죠.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매개 변수가 없는 카이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함수의 이름을 부르고 뒤에 소괄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을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함수를 정의하라고 할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함수의 이름과 소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매개 변수가 필요하면 매개 변수를 넣어서 정의된 명령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함수 정의 과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함수 이거는 그냥 이름만 썼기 때문에 호출이 아니고요. 여기도 네, 이거는 이제 아니죠. 함수와 이제 호출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함수 호출하는 방법은 함수 이름을 소괄호 열고 닫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문제 8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장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죠. 여러 가지 이제 내장함수들이 보일 텐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시면 풀기가 쉬우실 겁니다. 숫자의 절대값에 반환한 내장함수도 있고요. 숫자를 넣어도 이 내장함수 하에 들어가면 아스키 코드에 대응된 문자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좀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입력된 값을 문자열로 반환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리 우리가 숫자로 3 이렇게 쳤다 하더라도 얘가 반환할 때는 문자로 반환하기 때문에 수연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형변환을 숫자형으로 바꾸어서 써줘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런 자료용 형변환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매스 모듈에도 있고요. 내장함수 중에 있는 거를 사용하면은 제곱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a의 b제곱값을 구해주는데 만약에 2의 3제곱을 하게 되면 8이 나오겠죠. 그리고 연산자를 사용해서도 이렇게 제곱값을 구해주시면요. 이렇게 해도 8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해두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볼까요? 제곱값을 반환한다. 자, 숫자의 제곱값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절대값이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렸죠. 처음부터 이제 틀린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자를 반환하는 거 맞고요. 이거는 문자열을 반환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입력받아서 문자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숫자나 문자를 받아도 얘를 값이 들어가도 정수로 변환해서 반환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택 정렬로 결과값을 출력한 코드이다. 보기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코드는 빈칸에 들어갈 코드는 값을 두 개를 바꾸는 내용이죠. 순서를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개의 값을 바꾸는 코드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i와 j, 요거는 바뀌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얘는 i, jj, 얘도 전부 다 j로 바뀌겠죠. 그리고 jj, i, j 값에 다 si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에요. 4번 i, j 놓고 j, i를 하면 j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i 쪽에 있는 게 j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이다. 다음 보기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코드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시고 포문을 돌리면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찍어보면 최대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 문제의 코드는 0번 인덱스의 값을 초기의 최대값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최대값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0번의 인덱스 값, 얘를 최대값으로 정하는 코드인 1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코드를 좀 더 설명드리면 리스트 항목들을 차례로 하나씩 비교하면서 초기 최대값인 즉 maxv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보다 큰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기 15와 계속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큰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크다 하면 그 값으로 계속 그 maxv의 값을 해당 값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 과정은 이제 리스트의 길이만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즉 4번 반복이 될 거고요. 각 반복 후에는 maxv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